수상항공시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P&K 피부 임상연구센터입니다. 먼저 기업 개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10년 10월에 설립돼서 2020년 9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 사업은 인체 적용 시험 및 체외 실험과 화장품 신원료 개발로 기능성 화장품 및 의약 외품의 인체 적용 시험에 기술 지원과 정보를 제공합니다. 피부에 사용되는 소재나 제품에 대해 사람에게 적용 후 안전성은 물론 제품의 기능이나 효능을 검증하는 시험을 진행하는 연구센터입니다. 기능성 화장품과 일반 화장품, 그리고 미용기기, 건강기능식품 등의 인체 적용 시험, 인비트로 시험, 빅데이터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출 포지션은 화장품 인체 적용 시험 서비스 83.1%, 기타 인체 적용 시험 서비스 2.8%, 기타 13.9%로 구분됩니다. 최근 실적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1년 개별 기준 매출액 174억 원, 영업이익 64억 원, 당기순이익 72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0억 원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소폭 감소했으나 당기순이익은 소폭 증가했습니다. 네, 이렇게 P&K 피부 임상연구센터의 기업 개요 살펴봤습니다. 대표님, 어떤 공시였나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주요 사항 보고서 무상증자 결정을 발표했는데 최근에 무상증자 결정을 발표하는 이 기업들이 상당히 좀 많아졌어요. 2020년도를 기점으로 해서는 상반기에 좀 그랬었고 2021년도에는 한 7월경에서 8월, 9월경 이 시즌에 무상증자를 좀 결정했던 회사들이 좀 대폭 늘어났고 올해 사실 무상증자를 결정했던 회사들이 좀 빈번해지고 있는 이유는 최근에 무상증자 결정이 이 단기 호재로 좀 작용되면서 상한가를 뭐 크게 연출한 기업들이 좀 있었습니다. 뭐 노토스가 있었고요. 공구, 우먼 등의 어떤 기업들 상한가를 뭐 계속해서 좀 기록을 해주니까 단기 수급이 좀 몰리면서 무상증자는 무조건 먹는다. 자, 이런 인식이 크게 좀 자리를 좀 잡았는데 착시가 있습니다. 무상증자 옥석가리기가 있고 이렇게 상한가 뭐 5번, 6번 가는 거 작전 수급 붙지 않는 이상 그렇게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무상증자는 장기적 관점에서 회사를 글쎄요. 제가 이 회사의 CEO라면 무상증자 한 주당 어떻게 7주를 주죠? 장사 오늘만 하고 망할 건가요? 좀 이건 아닌데 적정한 유통직수를 염두해서 이 무상신주를 교부해 줌으로써 발행 후 이미 변경되는 추가적인 발행 전체 주식의 수가 많아진다면 주가 가치가 오히려 희석될 수 있는 요인이 충분하고 이로 인해서 유통직수가 또 너무 많다는 것은 주가 상승을 좀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뭐 단순하게 뭐 한 주당 뭐 발행 주식수가 뭐 2억 주, 3억 주씩 되는 회사들 동전주에 계속 머물고 있는 이유입니다. 지폐주로 갈 수가 없어요. 조금만 올라가려고 하면은 사실상 너무나 많죠. 주식수가 또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게 가볍다라는 표현을 절대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상증자를 결정할 때 주주가치의 이 재고 차원에서 검토는 아주 유익한 것이지만 발행 증감추 이후에 주가의 어떤 시뮬레이션 양상도 좀 해보고 적정한 시가총액을 시뮬레이션 했을 때 우리 주식이 향후에 가치 반영을 했을 때 얼마 정도의 시총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가. 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염두도 필요한데 이게 대충 생각이 없이 이사회에서 그냥 무상증자 주식 많이 주면 주가가 많이 오른다. 이 공식이 성립되다 보니까 단순하게 이 발표를 하게 되고 단기에 수급만 몰리고 나중에 이 신주, 무상신주가 유통된 시점에서 주가 바닥까지 다지고 나면 지금 제가 올해 초에 무상증자 이후에 주가 회복률 더디는 회사들 상당히 좀 많이 보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기간상에서는 그래도 한 2년 이내에 주가 반등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일단 우선 뭐 공시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K 피부 임상연구센터입니다. 회사는 현재 발행 주식이 750만 2,644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한 주당 무려 3주의 무상 신주를 교부해 주는 겁니다. 신규 발행될 예정 주식수는 2,250만 7,932주인데 한 주당 3주를 교부한다는 것입니다. 신주의 교부 예정일은요. 자, 7월 27일입니다. 무상 신주를 받기 위해서 7월 27일까지 주식을 좀 보유해야 되는데 7월 27일 날 주식을 사면 무상 신주를 받을 수가 없죠. 항상 이 영업일 전에 매수로 해야만 신주 배정 기준일에 무상 증자 주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단 내용 보겠습니다.
회사는 무상증자 전 750만 2,644주의 발행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한 주당 3주를 교부해 줌으로써 무상증자 이후에는 3천만 주에 육박하는 3,001만 576주의 발행 주식으로 변경되는 공시가 되겠습니다. 네, 무상증자 소식에 어제 보란 듯이 또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틀 전에는 자기 주식 처분과 관련한 공시를 발표하면서 회사의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는 그럼 무상증자를 통해서 주주 가치를 제고하겠다라는 의미인가요?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주주 가치를 제고하는데 자기 주식도 처분하고 무상증자를 한다, 자기 주식 처분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이게 내용을 좀 보도록 하죠. 5월 2일 날 회사는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자기 주식 1억 800만 원어치를 임직원의 상여를 지급하기 위해서 처분한 바가 있었고요. 최근 7월 11일에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 주식 14억 6천만 원을 회사 유동성 및 투자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처분한 것입니다. 장기적인 안목 관점에서는 장래 처분보다는 오히려 자사주를 좀 지키는 것이 좀 더 주주 가치를 좀 제고하는 길이었죠. 그런데 수일이 지나고 나서 회사는 무상증자를 결정하면서 한 주당 무려 3주의 무상증자를 결정하게 된 건데 이게 좀 기대감에 반영이 되면서 주가 좀 급등을 했는데 항상 함정이 좀 있어요. 무상증자가 발표됐던 시점이 바로 어제였죠. 네. 자, 시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요 날짜인데 주가는 발표일 이전에 기대감을 갖고 주가가 이미 오르고 있죠. 네. 무상증자 소스는 이미 다 시장에 풀린 겁니다. 소위 말해서 냉정히 말해서 시장에 풀렸다기보다 내부자로 하여금 이미 소문이 난 것이죠. 안 그렇고서는 어떻게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죠. 모아 데이터의 경우에는 좀 예외였습니다. 모아 데이터의 경우에는 좀 예외였는데 P&K 피부임상연구센터, 자, 이런 관점에서는 솔직히 눈에 보이는 뻔한 수작이다. 저는 그렇게 좀 예측을 하고 있고, 지금 이미 오를 대로 오른 만큼에서 무상증자를 결정하면 여기서 다시금 또 무상신주 받으면 무조건 좋다라는 인식 때문에 여기서 또 매수를 하려고 들어요. 이미 무상증자는 기존의 주주 관점에서 저점에 매수하고 있었던 주주의 관점에서의 혜택이지 고점 상태에서 매수하였다간 소위 말하는 물리기 십상이고, 권리락가 이후에 무상신주가 다시금 유통되는 관점에서는 오히려 이 수익이 아니라 손실폭이 좀 더 커지거나 손실이 부분적으로 좀 만회가 되겠지만 네. 그래도 손실 계좌를 좀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항상 무상증자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수반해서 단기 급등한 종목을 사기에는 좀 다소 좀 리스크하다는 점도 잘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상증자 소식이 기대감을 수반하긴 하지만요, 이미 다 작용이 이루어진 상태라고 합니다. 지금에서야 눈여겨보기 시작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 조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P&K 피부 임상연구센터는 화장품 사업을 주력을 하고 있죠. 화장품 시장은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대표적인 업종 중 하나인데요. 1분기 매출액도 감소세를 나타냈는데 하반기에는 그럼 전망이 괜찮으실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1분기 실적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 전년 동기가 40억 원의 1분기 매출을 했는데 올해 한 소폭 좀 감소를 했습니다. 영업이익은 11억을 좀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를 했고 당기순이익 역시 13억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감소를 했는데 그래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유지하고 있는 흑자 기조를 좀 유지하고 있지만 매출액의 어떤 성장세를 이어가지 못한 이 배경 중에 하나는 P&K 피부임상연구센터는 말 그대로 체외 진단 임상 연구를 수행하는 겁니다. 화장품 제조사 또는 화장품의 원료사 등으로부터 이 연구를 좀 의뢰받아서 이에 따른 어떤 체외 진단 임상을 수행해서 이에 따른 평가 용역 보고서를 좀 제출함으로써 수익을 얻는 그런 회사인데 좀 내용을 보면 화장품 인체 적용 시험 서비스 부분, 기타 인체 적용 시험 서비스 부분입니다. 화장품이 사실상 이 체외에서의 어떤 독소가 있는지 또는 이게 임상, 인체 적용 관점에서의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는 효능이 있는지를 검사해주거나 이 적용에 대해서 이 시험 서비스에 대한 어떤 용역 연구를 수행하는데 전체 매출 포지션의 83.1%는 화장품의 인체 적용 서비스 부분에서 좀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죠. 즉 화장품 업황이 살아나야만 이에 따른 가셔야 되는 이 신규 라인업 출시 또는 화장품도 주기적으로 제가
잘 모르지만 이게 주기적으로 계속 신제품이 좀 리뉴얼이 되고 네. 이 트렌드에 맞게 계속 좀 고도화가 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이런 관점에서는 인체 적용 시험 단계를 좀 걸쳐서 시판이 되는 어떤 흐름일 텐데 이게 궁극적으로는 이 화장품 시장이 다시금 코로나19 이전의 상황으로 좀 회복이 좀 되어줘야 되는데 이게 국내 내수의 어떤 관점보다는 해외 수주, 해외 판매가 좀 더 커져야 되는 숙제를 좀 안고 있는 셈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P&K도 아직은 이 화장품 이 대형 3사, 뭐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등의 이 해외양 매출 부분이 좀 회복되는 어떤 기점 안에서 P&K 피부 너무 기네요. P&K 피부 임상 연구센터의 경우에도 화장품 업황의 회복이 중요한 실적 회복 포인트가 아닌가 전망을 해봅니다. 네, 역시 업황 자체가 회복이 돼야 실적이 계속해서 따라와 주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무상증자 결정으로 주가가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모양이죠. 어제는 급등을 했다가 오늘은 또 쭉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하락을 하게 된다면 이게 실질적으로 기업에게 도움이 되기는 하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좀 아까 그랬으면 뭐 열변을 좀 토해드렸는데 네. 무상증자가 반드시 좋다라는 것은 지금만 좋은 거예요. 지금 보유자 관점에서 내가 이 상장일 이후에 계속 보유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무상증자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 주가가 올라요. 그리고 무상증자가 발표가 됐다면 보유자 관점에서 영역은 그래 주가 상승분에 대한 차익 플러스 이후에 권리공매도 전에 뭐 매각하든 아니면 신주 배정일까지 보유를 하고 있다가 매도해서 무상 신주가 다시금 들어오면 이게 일종의 보너스 아닙니까? 네. 이 주식을 팔아서 투자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데 지금의 관점에서는 사실상 기대감이 수반된 상태에서 덥석 물면 이게 꼭지가 될지 여기서 권리랑 맞고 하락한 구간을 회복해 주지 못한다면 다시금 무상 신주가 들어온 시점에 100% 손실 납니다. 네. 그리고 이 이후 관점에서 그럼 좋아진 내용들이 있느냐? 지금 P&K 피부 임상 연구센터의 경우에도 750만 주의 상장 주식수가 3천만 주로 확대가 된다면 다소 이제 무거워질 수밖에 없죠. 지금 현재 주가 2만 천 원 부분. 단기적으로는 이 주가 가치가 희석될 수 있는 요인이 좀 충분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적정 유통직수의 어떤 선택이 세 주는 좀 너무 많이 주지 않았나. 저는 한 주당 2주 내지 한 주당 한 주 정도가 좀 적당하지 않았나 그렇게 좀 전망하고 있는데 네. 아무튼 이 추이에 대해서는 추후 좀 지켜봐야 될 상황으로 좀 보여지고요. 차트 지금 살펴보면 지금 매수 도래 구간을 이미 지났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은 이미 수반이 됐고 저점의 영역대에 대한 메리트 기대해 볼 수는 있지만 증시의 착시 요인에 대한 효과 부분을 우리가 고려했을 때 오늘 사실상 추세적으로 좀 매수하기 굉장히 부담스러운 구간이다. 만약에 신규 매수의 기회를 준다면 15,000원에서 16,500원 15,000원에서 16,500원 구간에 돌입되어 준다면 무상증자 기대감을 갖고 무상신주를 좀 받는데 좀 도움이 될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 글쎄요 이 구간을 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현 구간 이상에서 계속 흐름 유지하다가 권리락가 이후에 아마 이제 주가의 흐름 좀 이어질 텐데 저는 리스크하던 관점에서 신규적 매수 관점은 아니다. 다만 보유자 관점에서 의견은 2만 원이 이탈되지 않는 보유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기대감은 이미 수반됐다라고 하십니다.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이미 지난 상황이고요. 보유자 관점에서만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신규적 매수 관점은 아니다. 보유자 관점에서는 2만 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보유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종목이었던 P&K 피부 임상연구센터 만나봤습니다. 그럼 이어서 살펴볼 수상한 공시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 모비릭스입니다. 모비릭스의 기업 개요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2007년 7월 설립돼서 2021년 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 사업은 모바일 게임 개발과 퍼블리싱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캐주얼 장르 및 미드코어 RPG 장르 게임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국내 스마트폰용 게임 개발 및 서비스를 시작으로 글로벌을 대상으로 한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애플 앱 스토어 등의 오픈마켓 서비스, 게임 퍼블리싱 등의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2022년 1분기 기준 약 200종 내외의 모바일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는데요. 매출 포지션은 인앱 결제 47.6%, 광고 52.4%로 구분됩니다.
최근 실적도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연결기준 매출액 567억 원, 영업이익 100억 원, 당기순이익 99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130억 원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소폭 감소했으나 당기순이익은 18억 원 증가했습니다. 네, 이렇게 모비릭스의 기업 개요 살펴봤습니다. 대표님, 어떤 공시였나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모비릭스 조회 공시 요구가 있었는데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조회 공시 요구 현저한 시황 변동인데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저한 시황 변동이 뭐냐면 주가가 급등하거나 급락할 때 한국거래소가 이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좀 물어보는 건데 현저한 시황 변동에 따라서 공시 규정상에 공시 대상 존재 여부에 관련된 사항이 있냐라고 좀 물어보는 것이고요. 7월 12일 6시까지 답변을 좀 해주세요 라고 이 공시를 좀 했는데 회사 오늘 답변을 바로 어제 답변을 했죠. 네. 자,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조회 공시 요구 현저한 시황 변동에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 내용은 중요한 정보가 없다. 최근의 현저한 시황 변동과 관련돼서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입니다. 회사는 한국거래소의 현저한 시황 변동에 대한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해서 코스닥 공시 규정에 따라서 이 주가 그리고 거래량에 대한 영향을 신중히 검토했는데 최근의 현저한 시황 변동과 관련된 별도로 공시할 중요한 정보가 없다. 자, 너무 싱겁게 답변을 했어요. 지금 조회 공시 요구 주가가 좀 급등을 했는데 네. 이게 왜 주식이 올랐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회사 우리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발표한 거예요. 네.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은 크게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확정과 미확정 중요 정보 없습니다. 확정은 우리 주가 1회에서 올랐습니다. 우리 무상증자도 결정할 거고요. 자금 조달을 위해서 검토하고 있고 자금 조달 얼마 받기로 했습니다. 라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확정해서 공시하는 것. 이게 확정 공시고 두 번째 미확정 공시는 무상증자를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내용들이 확정된 바가 없다. 확정되면 다시 알려주겠다. 또는 자금 조달을 검토하고 있는데 또는 타법인 주식 취득을 위해서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 미확정입니다. 네. 중요 정보 없으면 우리 회사 주가가 오르는 걸 우리 회사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런 공시상의 중요한 정보가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뭐죠? 지금 시장에서 모비릭스 무상증자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무상증자 한다더라 카더라만 계속 찌라시처럼 돌았죠. 저한테도 뭐 한 수십 건 연락이 좀 많이 왔었어요. 이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들 다 무시하고 자르지 않으면 물리기 십상입니다. 이게 끝물에 들어가서 또 물리면 오늘같이 중요 정보 없음.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이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가 뭐 하락폭 좀 가져가고 있는데 회사 이처럼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해서 중요 정보 없습니다 라고 공시를 했는데 종토방에 가보니까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 무상증자 지금 안 하고 조금 더 검토해서 또 바로 또 할 거야. 희망 회로를 자꾸 돌리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 중요 정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무상증자를 결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라고 묻는다면 회사 페널티입니다.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한 관련된 사항들은 공시의 제척 기간이라는 걸 두게 돼 있습니다. 확정 공시는 예외로 하고요. 미확정 공시 우리 이렇게 검토를 합니다. 자,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 근데 만약에 검토 사항들을 안 한다. 자, 이것도 조회 공시의 번복 요건이 좀 되고요. 네. 세 번째, 중요 정보 아무런 일이 없다고 했는데 한 일주일 있다 무상증자를 한다. 또는 뭐 자금 조달을 한다. 공시 사항들에 관련된 여기 나와 있죠. 이 회사 한국거래소의 이 코스닥 공시 규정 제6조 제1항 각호에서 기재되고 있는 이 공시 사항들이 있어요. 이 사항과 관련된 내용들이 만약에 공시가 되면 회사는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한 공시 번복 내지는 공시 불이행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중요 정보가 없다는 것은 한 달 내에 회사 아무것도 안 한다. 이게 팩트입니다. 네. 그런데 지난 1일에는 유상증자 결정을 또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주식을 처음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혼란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대표님께서 뭐 유상증자는 호재로 보통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시기상 주가가 올라가는 게 하필 그 소식이랑 좀 맞물렸거든요. 일단은 뭐 유상증자의 또 기대감보다는 저는 사실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오늘 차트 흐름들 보면 저 모비릭스 7월 4일 기점 만원대 저점의 영역대까지 좀 내려왔어요. 이게 최근 고점이 2022년 1월 6일 27,500원까지 상승했다가 지금 이중바닥 이후로 지금 주가 추세적으로 완전히 좀 무너진 형국인데 네.
단기 이 지수 저점의 신저가 부근에서 매기가 유입됐던 현상이 바로 무상증자라는 이 찌라시였습니다. 무상증자를 한다더라 무상증자에 관련된 이야기가 돌면 돌수록 순환매 시세에서 최근에 딱복 과대장의 테마로 좀 작용된 요인이 있었는데 모비릭스가 뭐 공식적으로는 이 언론을 통해서 좀 발표한 바가 있었죠. 회사는 지금 이 현저한 시황 변동에 대해서 무상증자를 검토하지는 않는다. 다만 이 자사주 취득이나 주식의 자사주 취득이나 자사주의 소각 등에 관련된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방안은 검토 중에 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공시에는 했어야 된다는 거죠. 자사주 취득을 검토하고 있고 자사주 소각 등을 뭐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야죠. 그럼 페널티를 먹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이게 1개월 이내에 시행될 수 있는 지점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아니지만 모비릭스 입장에서는 뭐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방안을 검토 중에는 있는 것은 맞다. 그렇지만 이게 1개월 이내 가시화될 수 있는 내용은 없다. 자, 이 부분을 좀 잘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비릭스도 뭐 무상증자 관련된 소식에 엮여 있는 것 같습니다. 모비릭스는 모바일 게임의 강자입니다. 뭐 대표작인 벽돌 깨기 퀘스트, 이 게임이요 전 세계 누적 다운로드가 1억을 넘어섰는데요. 앞으로 수익성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뭐 영역을 계속해서 넓혀 나간다죠. 네, 지금 일단 1분기 실적을 보면 일단 뭐 감소 추세입니다. 134억을 기록했던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21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은 4억 5천만 원을 좀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의 영업이익의 폭이 좀 감소된 수치입니다. 당기순이익은 5억 7,800만 원을 기록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17억 9천만 원을 기록했던 전년 1분기죠. 1분기 대비해서 매출액과 손익이 감소하고 있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사실상 코로나19의 수혜주로 좀 작용했던 언택트 관련주, 게임주들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거리 두기의 제한 조치가 좀 강화됐고 이로 인해서 뭐 집합 활동이 좀 안 되다 보니까 집에서 영화를 보거나 콘텐츠를 보거나 또는 뭐 게임을 하는 유저의 인구 유입률이 좀 증가했었는데 이 시점이 2022년도 4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전면 폐지되고 이게 엔더믹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사람들이 레저 활동이 좀 빈번해졌죠. 이게 사실상 시대가 가져온 역행의 흐름이었는데 코로나 시국에는 사실상 뭐 OTT나 게임 관련주들이 사실상 수익 관점에서 실적도 많이 동반을 했었는데 이외의 관점에서는 사실상 뭐 게임을 하는 것보다 놀러 가거나 다른 여가 활동에 취미 생활들이 좀 더 강화되는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성장이 좀 다소 좀 제한적인 어떤 상황은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블록버스터급의 어떤 게임을 출시하는 여타 회사보다는 게임의 요소가 좀 이게 좀 캐릭터 게임이라고 해서 굉장히 조금 이 게임의 폭이 그렇게 뭐 고도화된 어떤 게임들은 아니거든요. 지금 사업 보고서 잠깐 보면 주요 제품 서비스 부분에 이 회사 벽돌 깨기 퀘스트라는 게임이 자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형태입니다. 자, 단순한 이 게임의 형태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뭐 시간 주기기용의 게임이다. 자, 이런 관점이고 MMORPG라든가 뭐 특정한 뭐 익사이팅한 어떤 게임을 과금을 많이 주면서 해야 되는 어떤 게임의 어떤 수준과는 좀 다른 게임의 양상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또 매출 비율은 게임 서비스를 통해서 광고 인앱 결제를 통해서 회사를 좀 수익성 관점을 좀 제고하는데 이처럼 언택트에서 컨택트 산업으로서의 어떤 이 변화는 사실상 성장에 좀 제한 요건이 있다는 점, 이 점을 잘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게임주들의 주가는 계속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하반기 전망도 썩 좋지는 않은 건가요? 저는 꼭 그렇지는 않고요. 이 게임이라는 건 사실상 매니아층이 얼마만큼 강하고 매니아층을 얼마만큼 형성되고 충실하게 유료 과금을 해줄 수 있는 유저들을 얼마만큼 많은가. 충성스러운 유저가 꾸준하게 과금을 해주면서 서비스가 잘 진행되면 회사는 안정적인 어떤 서비스 진행으로 수익을 계속해서 좀 얻어갈 수 있는데 지금 모비릭스의 경우에는 진행되는 이 게임, 뭐 아까 우리가 벽돌 깨기 퀘스트도 봤고요. 지금 뭐 마블 미션이라는 게임. 지금 이 게임의 어떤 유형들을 우리가 좀 고려해 봤을 때 이게 솔직히 뭐 매니아층을 좀 두면서 막강한 과금 요건을 가져갈 수 있는 게임은 아니죠. 흔히 조금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금방 실증 날 수 있는 캐주얼 게임이다. 자, 이런 관점에서는 모비릭스는 사실상 다양한 서비스를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하고 그만큼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유저로 하여금 그 뭐 실증이 좀 나더라도 네. 자주 게임을 해서 이게 인앱 광고 결제 수익을 좀 가져갈 수 있는 자 이런 성과인데 저는 그래도 이게 성장성을 좀 폭발적으로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만약에 모비릭스에서도 출시작에 대해서 좀 더 고도화된 어떤 게임 투자를 좀 병행해서 간다면 다른 어떤 게임사들처럼 좀 집중할 수 있는 어떤 타깃층 게임이 출시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판단을 해 봅니다. 네, 지금 뭐 전 세계 누적 다운로드가 1억을 넘어섰다는 벽돌 깨기 퀘스트 같은 경우에는요, 캐주얼 게임입니다. 많은 분들이 타임킬링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게임인데 앞으로 성장성을 계속해서 확보를 하려면 좀 더 고도화된 게임이 출시가 되어야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투자자분들께 투자 전략도 한번 세워주실까요? 근데 우선은 지금 이 전고의 영역 대비해서 상당수 지금 뭐 낙폭이 좀 심화됐던 흐름도 보이고 있죠. 2022년도 1월기쯤 41,000원에서 증시 입성한 회사의 어떤 흐름들은 지금 역사적인 저점의 영역대까지 좀 내려와서 최근에 어떤 기대감을 좀 부각됐던 원인은 저점 영역대에 따른 매수 완발 심리가 좀 반영됐는데 여기는 무상증자 기대감이 좀 반영된 효과가 좀 컸다는 거죠. 네. 지금 반등 추세 부근에서 만약에 무상증자를 결정했다. 주주가치를 위한 재고 방안이 좀 나왔다라면 지금 추세적으로 좀 2만 원대는 충분히 좀 회복할 수 있는 모멘텀이에요. 18,000원에서 2만 원대는 회복할 수 있는 모멘텀이 맞았는데 지금 단순히 회사에서 뭐 중요 정보 없습니다라는 이 공시가 오늘의 악재로 좀 작용을 좀 했던 셈이고 아직 추세 관점에서는 살아는 있습니다. 지금 요구관인데 13,400원, 13,400원이 이탈되지 않는 보유 의견을 제시해 드리는데 신규적 매수 관점은 아니다. 신규적 매수 관점 가장 좋은 구간 12,000원에서 13,000원, 12,000원에서 13,000원 구간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신규 접근을 하는 관점에서는 적절치 않다라는 말씀 해주십니다. 저점 영역대에 이르르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뭐 18,000원에서 2만 원대는 회복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은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보유자 관점에서는 13,4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12,000원에서 13,000원에 도래했을 경우에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종목이었던 모비릭스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P&K 피부 임상연구센터와 모비릭스 두 종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대표님이 말씀해주신 각각의 포인트들이 여러분이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면서 공시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변영인의 기업공시연구소 검색해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노란톡에서 질문해 주시면 대표님께서 직접 빠르게 답변해 드리니까요. 노란톡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